그래서 저는 1, 2학년에서 가장 중요한 거를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뽑는다면은 그죠? 이미 공교육에서 국어, 영어, 수학 이런 많은 과목들을 하잖아요. 거기에 있는 교과서 지식만 잘 활용해도 이렇게 충분히 저는 배울 게 너무 많고, 요즘엔 옛날과 달리 교과서 안에 풍성한 지식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 아이들이 하는 그 대부분의 사교육은 대부분 이제 선행학습인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학습이라는 그 두 글자를 봤을 때 학을 한 거죠. 배울 학자. 먼저 배운 거예요. 근데 거기에 생각과 내 사고와 익히는 습에 대한 거는 자기 주도적으로 하는 그 습에 있는데, 대부분은 부등호가 이 학에 있다 보니까 애들은 중학교 1학년이 돼도 배우고 2학년이 돼도 배우고 3학년 배우고, 그러니까 이 배움에 대한 지치기 때문에 대학교 가서 진짜 대학교는 좀 학보다는 습이 더 많잖아요. 익혀야 되고 스스로 자기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서 힘이 딸리니까 이렇게 스스로 뭔가를 해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많이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우리 반에 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만들기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학부모가 봤을 때는 얘가 다른 건 안 하고 만들기만 하다 보니까 요거는 좋게 보는데 안 좋은 걸 계속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내가 이렇게 어른이 봤을 때 문제아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얘를 봤을 때는 얘가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거에 집중을 좀 했거든요. 그럼 얘가 뭘 잘하나 이렇게 봤더니 만들기를 너무 잘해갖고, 어머니 얘 레고 한번 만들어 오면 어떨까요? 레고 만드는 거 보니까 다른 친구들도 월등히 잘하고 얘가 레고를 만들 때 표정이 다르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어머니가 괜찮다고 하면은 한번 영상을 찍어서 그걸 가지고 한번 얘만의 플랫폼을 만들어 오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어머니께서도 약간 사고가 좀 관점이 전환이 됐는지 그 다음부터 얘가 이제 잘하고 있는 레고 작품을 이렇게 올려주고, 얘가 좀 잘하는 거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못한 것도 분명히 있겠죠. 근데 이거보다는 잘하는 강점을 이렇게 해서 하나 둘씩 이렇게 연결을 해주니까 일단 학교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고, 그다음에 본인을 인식하는 태도도 달라지면서 지금은 너무 잘하고 있다는 소식을 이렇게 간혹 듣곤 하거든요. 이거는 자녀 교육법과 또 비슷한데 세 가지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이제 아이들이 뭘 하고 있는지 이렇게 관찰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얘가 이렇게 막 뭐 할 때가 있어요. 반응을 요구할 때 있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내가 반응을 하고, 얘 말에 경청만 잘해줘도, 관찰, 반응, 경청만 잘해줘도 아이들이 이렇게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고 나가는 데 있어서 월등히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저는 이번에는 생각이 아니라 확신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초등학교 1, 2학년 특징이 뭘까요? 네, 일단 과목만 봐도 몇 개 없죠. 뭐 바른생활, 뭐 슬기로운 생활 이렇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 안에 교과서만 봐도 예를 들어 뭐 기억을 알아봅시다 해놓고 무슨 노래를 배우기도 하고 글자를 써는 연습하기도 하고 한 두 쪽밖에 이렇게 없어요. 그 교과서 내에서도 대부분 이제 신체 활동, 뭐 음악 활동, 뭐 놀이 활동 이렇게 되게 많이 있거든요. 1, 2학년한테 이제 주고 싶었던 것이 어떻게 보면은 배움에 대한 즐거움 같은 것들. 근데 이것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속되는 게 우리 솔직히 교육자 입장에서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1, 2학년에서 가장 중요한 거를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뽑는다면은 배움에 대한 즐거움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서 이것을 아이들이 느끼게 해주려면은 저는 그 옆에 있는 부모님께서 같이 배움에 대한 어떤 즐거움을 누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가장 들거든요. 아이들한테 가장 최고의 교과서는 뭘까요? 부모님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하는 눈빛과 말, 행동, 이것이 모두 다 아이들이 이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그걸 토대로 해서 아이들은 배움의 즐거움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배움이라는 거는 꼭 이렇게 교과 지식만이 배움이 아니고, 놀이터에 가서 소꿉장난을 한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배움이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이런 거 할 때도 아이들이 최대한 어떻게 하나, 그 다음에 아이들이 이제 같이 좀 또 놀아달라고 할 때 특히 같이 노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공감대도 형성이 되고, 그 배움의 즐거움을 계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한 가지 또 방법이 될 것 같고, 예를 들어 제가 어떤 가정을 이렇게 가봤을 때도 이 친구는 정말 어떤 성취감이 있는 친구예요. 욕구도 있고
뭘 잘하고 싶은 7살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받아쓰기로 혼자 계속 한글을 깨우치는 그런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럼 이런 거에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어른으로서 할 수 있는 거는 얘가 하는 거에 관심을 갖고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질문 한번 해주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은 아, 이 어른이 나한테 관심이 있네? 이러면서 자기 얘기를 계속 하겠죠. 어떤 얘기를. 거기에 대해서 이제 들어주고 이러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은 이미 충분히 이렇게 해서 상호작용으로 배움을 일으키는 그 과정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여기는 한 2가지 정도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개인이 공부 습관을 잡을 때 쓰는 방법이 저는 목표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일정한 얘기로 이렇게 부모가 제안을 해줄 수 있겠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풀어. 물론 이것도 괜찮지만 아이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어딜 지도할 때도 너가 오늘 할 수 있는 분량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 예를 들어 이제 문제집을 푼다 했을 때 구체적으로 쪽수를 얘기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뭐 오늘 한 어느 정도 뭐 시간을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본인이 내가 할 수 있는 분량에 대해서 한번 목표를 한번 세워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목표를 꼭 공부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 뭐 지, 덕, 체 테마를 나누어서 지식적인 측면, 그 다음에 덕적인 측면, 그 다음에 체, 운동 같은 것들 저는 이렇게 좀 분화된 거를 훈련을 되게 좋아하는데 예를 들어 지식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뭐 공부, 뭐 문제집 어디부터 어디까지 풀기 매일매일 정말 가랑비에 옷 젖듯이 한번 자기가 스스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덕 같은 경우는 마음의 양식, 독서를 뭐 몇 쪽 아니면 몇 분 아니면은 뭐 10분 정도 예를 들어서 그걸 꾸준히 할 수 있는 그 루틴을 한번 스스로 한번 계획을 해보고 스스로 한다는 거에서는 장점 중에 하나가 내가 나를 신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신뢰한다는 거는 아 내가 이만큼 목표를 했는데 이걸 이뤘네? 자신감도 생기겠죠. 자기를 신뢰하는 자신감도 생기고 스스로를 존중할 수 있는 이제 자존감. 그 다음에 이걸 막 열심히 꾸준히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실력도 늘어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를 도전할 때도 훨씬 더 시도할 수 있는 그런 또 도전력도 생기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목표를 그냥 내가 이거 했다 안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사람들은 이게 봐야 돼요. 되게 시각적인 거에 되게 의미를 많이 부여하잖아요. 체크리스트를 한번 만들어서 본인이 한 것들을 본인이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내가 대부분 잘한 것처럼 착각을 하거든요. 그 잘한 거를 직접 보게 해서 아 얘가 오늘 이런 거 우리 진수가 이런 걸 또 잘했구나 격려도 해줄 수 있고 스스로 만족감도 높이고 그렇게 또 나갈 수 있지 않나. 이 목표를 볼 수 있는 시각화까지 이렇게 결합해서 하다 보면은 훨씬 더 공부 습관을 잡는 데 있어서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